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제 음봉이 좀 강하게 떨어지면서 오늘 3%대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 자체가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기 종목 순위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터닉스부터 시작해서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우후죽순처럼 SK오션플랜트까지 해서 우후죽순처럼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물론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TC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DLNC 바이거는 딱히 지금 원전 종목들 중에서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게 없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앞전부터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18,000원대의 가격대를 한번 찔러놓고 빼는 이런 패턴이 발생됐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종가상의 5일선을 잘 지켜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어떤 패턴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 바로 이렇게 상승해놓고 다시 한번 그 구간을 찔렀다가 뺐다가를 반복하는 이 컵앤핸들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을 해놓고 이 윗단에서 버티고 있는 박스권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대우건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신고가 올라가보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도세를 쏟아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 올라갈 때도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걸로 여러분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만약에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바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대우건설이 오늘은 아무래도 주목을 받기가 어려웠었던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거기다 더해서 지금 갑자기 흥하해운이 좀 튀어서 올라오면서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이유가 바로 보시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 구간을 지금 이탈하면서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흥하해운이 다시 한번 개파락한 상태에서 야금야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우건설이 다시 한번 수급을 받아서 올라가려고 했을 때는요,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개파락을 상태에서 마이너스 1.6%로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는 0.18% 상승한 상태에서 끝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3%대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금요일장이라는 영향도 있다시피 지금 살짝 갈피를 못 잡고 윗꼬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이 다시 한번 수급을 받아서, 자, 오늘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마감된다고 했을 땐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승세를 이어나가 주려고 하면요, 자, 우리가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업종 종합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들 박스권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거의 매일같이를 천당과 지옥을 반복해서 오고 가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전저점을 깰 듯이 밀렸다가 다시 한번 급반등하면서 튀어오르고 다시 한번 급하게 밀려버리고를 반복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재생에너지 쪽에서 수급을 뺏어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해주는 날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원전 종목들이 치고 나갈 수가 있으려고 하면요,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요일장 오늘은 이 나스닥이 휴장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장에 나스닥의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프리마켓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대우건설의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중요한 가격대인 18,000원 구간을 오늘 한번 찔러놓고 빼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이 종가상의 11선 잘 지켜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앞전에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까지를 좀 지켜보면서 이런 구간까지를 지켜보면서 4월 1일날 19,880원을 찍어줬었던 날에 비중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낙폭이 그 이후로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4월 1일날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서면서 마치 상한가를 갈 것처럼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우리가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영상이고, 짧게 3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이제 물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구간에서의 일단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봐 줬다가 올라가는 케이스로 진행된다고 했을 땐 컵앤핸들 패턴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까지를 전고점을 다시 한번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영상 멈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비중 축소 가져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피할 수가 있었다. 자, 어떤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에서의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낙폭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앞전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3월 20일 날 고가를 찍었었던 바로 이날에도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바로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2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짧게 3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영상 멈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눌림목에서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까지를 좀 안내를 드렸었죠.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25일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짧게 마찬가지로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종가까지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잡아갈 수가 있겠다? 바로 이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간에서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깼었던 구간도 분명하게도 있었지만 그 뒤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던 대우건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이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안내를 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제가 앞으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중간에 한번 이탈돼서 힘들게 만드는 구간도 분명하게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까지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대응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릴 건데, 오늘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자, 이 구간을 잘 지켜내주면서 종가상의 11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장 막판까지 좀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까지도 대응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구간은 앞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저점을 찍었었던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도 밀릴 수가 있겠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 파동이 시작됐었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3파동이 시작되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인 바로 이 12,000원 가격대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쌍봉 패턴을 만들어 줘놓고 나서 다시 한번 12,000원 가격대에서의 지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앞전에 경합이 벌어졌었던 자리, 매수와 매도가 싸웠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구간까지 어떤 선이 딸려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이 맞닿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넥라인 구간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추가적인 낙폭이 12,000원 선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저점 영역 잘 지켜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이 구간을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다시 한번 깨면서 밀리는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12,000원까지를 열어놓고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앞전에도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은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이 진행되면서 여기서 미니 쌍봉을 만들어 줘놓고 나서 종가상의 5일선을 이탈하면서 내려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앞전에 있었던 상승 1, 2파동을 돌파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진행됐었던 3파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었던 HJ중공업인데 이때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위에서 상단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추세선을 돌파해준 다음에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영상 촬영을 금토일 진행하면서 매수 타점을 들어가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로 많이 달렸던 댓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내가 계속 매수로 대응하는 바람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로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렇게 넥라인이라고 보면 우리가 어디를 지금 기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은 바로 이렇게 15,470원대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전저점 영역이죠. 이 전저점 영역을 이탈하는 구간을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계속 매수로 떨어질 때마다 만약에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정작 중요하게 우리가 12,000원 가격대에서의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 타점을 못 잡아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들어갈 시드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때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풀 반등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차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크게 봤을 때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봤을 때 쌍봉, 작게 봤을 때도 쌍봉이 이렇게 떠주는 패턴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약에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N자형 파형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대우건설 대응이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 앞전에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된 이후로 21선에서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5일선을 올라타줬었던 날이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0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날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10일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자,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3월 20일날 대우건설을 18,90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3월 20일이라고 하면 장대 양봉이 3개 연속으로 나왔었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날의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3월 2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6,550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4월 1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는데, 자, 보시다시피 4월 1일날 대우건설을 매도 안내를 19,390원 영역에서 드리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어떻게 여러분들 대우건설 지지를 받아주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도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이렇게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종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온 거냐면요, 최근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이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바이오와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2차전지도 많이 튀어서 올라왔고 바이오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이랑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러브콜 이어져라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떠주면서 바로 시원시원하게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세 번째 날도 어떻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22% 정도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던 상황이죠.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신고가였던 이 구간을 저가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줘놓고 위에서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고영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고영에 딱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발견을 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로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 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 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밀리면서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이 또 2%대까지 튀어서 올라왔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흥구승유 같은 경우에도 조금 튀어서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계속 놀아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시장이 밀려서 대우건설이 조정을 이때부터 보여줬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사실 대우건설은 단기적으로 꽤나 많이 올랐었던,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5배 가까이 상승을 연출됐었고, 자 그러면서 3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는 케이스는 제가 1승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조심해 보시자라고 말씀까지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지 간에 지금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야 대우건설 다 떨어졌는데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적어서 보내주실 때 대우 뒤에다가 내가 지금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략하게라도, 여러분들 예를 들면 19,000원대 물리셨다 라고 하면 대우 19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18,000원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18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17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저점에서 잘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간별로 대응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우 뒤에다가 숫자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디테일하게 좀 더 여러분들께 답변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15,500원대의 가격대를 이탈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추가적으로 어딥니까 여러분들, 21선 닿는 구간에서 한번 지지 시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나서 이렇게 12,000원대까지 밀리는 패턴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깨주는 시점에서부터는 다짜고짜 내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여러분들 12,000원 선까지 밀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타점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안내를 문자로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